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뭔가 좀 일사천리로 좀 일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의 대응이라든가 정부 여당의 공세에 가로막혀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한 것 같습니다. 최경영 선배. 예. 저는 국민들이 분명히 답답하고 저도 굉장히 분노했고 답답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시간은 오히려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라는 거는 야, 이 일이 빨리 해결이 돼서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윤석열 씨가 다시 돌아와서 국정을 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논리를 그대로 특히 권성동 의원의 논리를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자고요. 가령 9명을 3명을 더해서 9명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6명이잖아요. 그렇죠. 6명인데 6명에서 5대 1만 돼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각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만장일치가 돼야 되니까. 예. 그렇다면 자, 5대 1로 최악의 경우에 또는 중간에 뭐 사람이 뭐 아프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질병 걸린다거나 이거 다 빼고요. 5대 1로 기각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5명이 인용을 하고 1명이 기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돌아오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5대 1로 완벽한 다수가 인용을 그렇죠. 했는데 네. 한 명 때문에 헌법재판관 1명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라. 같이 당신들 집에 침입한 강도 비유하자면 네. 강도랑 같이 살아라. 2년을 더. 이걸 어떤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이거를 헌법재판관들도 명명백백하게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시간만 걸릴 뿐 9명이 가장 안전하게 탄핵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탄핵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왜 저렇게 시간을 끌지라고 했을 때 이슈가 3가지잖아요. 헌법재판관 임명,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는 성동격서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동쪽을 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대한 끌고 본인들이 본질적으로 정말 하기 싫은 거는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일 텐데 김건희 특검과 연계된 거는 친윤이나 윤핵관 쪽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뭐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나중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정도까지 그래도 양보를 했어.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양보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어떤 여론전으로 가져가기 위한 네. 마지막 어떤 마지노선 버팀수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 하나의 분석이 있고요. 네. 두 번째 분석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어떤 김건희 씨와 관련된 뭔가가 아주 진하게 있지 않는가? 공개되지 않는 수면 아래. 그거는 네. 제가 이제 막 던지는 게 아니고 박지원 의원이 거의 막판에 이런 폭로까지 자신의 절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폭로를 했잖아요. 아니 김건희 씨와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부인은 그 사모님은 두 분이 서로 굉장히 친하다며요. 그리고 무속과 그림으로 서로의 공통점이 있다며요.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또는 검찰총장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이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본인의 공직생활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어떤 뭐가 있나? 그러면 김건희 특검은 막아야지.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은 막아야지. 친윤 입장에서도 김건희 특검은 막아야지. 그럼 내란 특검은 이미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못 막는다고 하더라도 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서 탄핵은 못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막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에도 터져나올 수많은 어떤 돌발적인 악재들은 김건희 특검과 관련이 있지 내란 특검이나 왜냐하면 내란 특검은 우리가 직접 그렇죠. 목격을 라이브로, 했잖아요.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아니, 미친 거 아닌가? 2024년에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했어.
그러니까 쇼킹할 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예? 거기에서 무슨 사살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정황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쇼킹할 건 없는데 쇼킹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계속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거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아닌가. 네. 그러면 거기에 어떤 공통분모가 한덕수 권한대행과 친윤들 사이에 그리고 국민의힘 사이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버티는 주체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기관의 장을 지냈기 때문에 적어도 조사에는 응할 줄 알았는데 변호인 선임계도 안 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적어도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상했던 최악의 제약이지 않습니까? 설마 그런 일 있을 거냐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들 했었었는데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남은 사람이었던 것이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지금의 상황에 대처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는 모두 대응하고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안 갈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는 시간 끌기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들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차건, 4차건, 5차건 윤석열 대통령은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이제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에 대해서 선이나 혹은 호의 혹은 뭐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무언가 할 것이다.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어떤 자격과 역할 혹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 자존감 이런 거 전혀 기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게다가 지금 여당 내부에서는 얼굴을 두껍게 할 각오를 하자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아무리 국민적 여망과 요구가 있어도 우리는 철판을 깔겠다. 할 테면 해봐라.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그랬다며요. 그 권성동 씨가 그랬다는 이야기를 지금 전에 듣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오세훈 시장이 내란 특검 해야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며칠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 23번째 이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꿈에 벅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번째 이분이 이제 그 송파구 쪽에 사시잖아요. 원래 네. 집이 이제 그쪽에 계시는데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대통령 선거 나오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를 나온다는 이야기는 곧 나온다는 이야기는 탄핵이 인용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도 탄핵이 인용될 거를 예상을 하고 서울로 이사갈 차비를 하시는 분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 현직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과 이 재판관 임명은 해야 된다라고 확실히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말은 안 하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말함으로 해서 나는 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 나도 대통령 나오고 싶어 라는 이야기죠. 한동훈 씨는 잘 아시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 쪽으로 여전히 전화를 돌린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계속 이제 열심히 전화를 뭐 갖게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뭘 위해서? 대선에 나오기 위해서. 이준석 대선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이미 해버렸잖아요. 이미 했죠. 선언했죠. 근데 개혁신당으로 나온다는 건지 국민의힘으로 나온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보면. 왜냐면 바로 그 전에 허은하 대표와 또 싸웠거든. 그러면 개혁신당에 자강파가 있고 아니야. 우리는 어차피 저거 잡아먹으려고 국민의힘 잡아먹으려고 나온 사람들이잖아. 초기가 저렇게 지금 허허벌판인데 우리 들어가서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해요. 게다가 유승민 전 의원도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 주요 주자들인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만 놓고 보자고요. 국민의힘에 현재 소속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친윤과 정확하게 타임라인이 일치하나?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이 말, 내란 특검 지지하고 내란 특검 해야 되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깃발 들 수도 있어. 라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니 3년이나 남긴 했지만 혹시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야당이든 다시 정권 재창출이 돼서 여당이든 간에 하여간 여하튼 간에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붙어야지.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지금 윤석열 씨가 다시 집권을 해서 거기에 그 자리를 앉아서 2년 동안 윤석열 씨 밑에서 다시 일한다? 그러면서
보수당을 재건해 본다?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정상적인 사고로는 상상이 힘들고 아무리 겉으로는 뭐 권성동 그 의원이 국민들한테 한 밉상으로 보이는 그런 이야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속마음은 굉장히 조급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당한 이해 다툼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갈라지는 그 순간에 헌재 재판관 임명이랄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1월 이후에는 혹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하더라도 1월 이후에 전국은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그 전에 한 93일, 91일 걸리고 63일 걸리고 뭐 석 달, 2달 정도 걸렸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뭐 2달 언론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그것보다 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리가 27일부터 우리는 한다라고 선언을 시작하죠. 한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고 우리는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할 테니까 따라올 때면 따라와봐. 변론할 때면 해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헌법에 관해서는 권위자들이야. 권한쟁의 심판 국민의힘이 들어와 그래 받아줄게. 빨리 심판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한다면 2달, 석 달이 아니고 그 기간이 오히려 단축될 수도 있다.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국민들을 계속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시간이 늦춰지는 게 아니라 단축될 수 있다. 오히려 단축될 수 있다. 그 2달이 오히려 한 달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소수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제가 소수 의견이에요. 제가 소수 의견. 지금 다수 의견으로서 다수 의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저는 정말 나쁜 상황 더 바닥을 좀 뭐라고 할까 가정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악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제 헌법재판관 여야가 합의해오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탄핵은 뭐 이제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긴 하고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가져가겠다라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럼 또 거기서 시간을 끌어버리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헌재 절차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방해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중하는 그 불안감들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 김건희 특검만이 아니라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는 이제 공범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변호인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한테 건의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도 이야기했다. 사전에 보고한 걸 내가 김용현 장관한테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변호인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제 다 더해진다면 내란 상황에 있어서도 한덕수 총리는 단순히 뭐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혐의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더욱더 한덕수 총리라고 하는 존재감이 이 전국에서 아주 헌정 중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좀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좀 엄중하게 이걸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수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공조수사본부라는 게 꾸려져 있고 공수처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란 수괴는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군 피의자들을 구속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괴 빼고 나머지들은 다 빵에 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수사가 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최영 선배는. 저는 검찰을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일단 검찰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특검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 뭐 김경호 변호사 이런 분들은 페이스북에 써놓은 거를 보니까 강력하게 쓰셨더라고요. 굉장히 강력하게 쓰셨던데, 이제 저는 뭐 법적인 거는 잘 모르니까 그런 전문가분들의 우려를 대신 전해드리면, 그런 전문가분들은 기소 주체도 아니고 그리고 기소 내용도 엉터리로 할 가능성, 그래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위법하게 기소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와버릴 나중에 가능성은 무죄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에 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던데, 저는 그 우려가 좀 과대하다고는 생각하나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좀 기소를 벙벙하게 한다라고 하죠. 벙벙하게. 뭔지 알아요. 기소를 좀 벙벙하게 해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은 있지 않나. 그래도 검찰이 이제까지 윤석열
정권에 충성을 해왔잖아요. 부끄럽게도 오랫동안 충성을 해왔고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도 엉터리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검찰이 이제 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 가지는 검찰이 모든 거를 다 해버리려고 하는 저 의도는 결국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겠다는 의도잖아요.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특검에 막히지 않고 검찰이 정보를 다 독식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그 캐비넷 속에 놓고 요새는 D넷인가요? D넷에 넣은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고 기소할 때는 어떤 특정한 죄목만 넣겠다. 그리고 나머지 연관된 것들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치인들이나 또는 민주당이 혹시 연루돼 있다면 뭐 권진법사 같은 경우도 2018년 지방선거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검찰은 정보에 대한 강력한 독점권을 놓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오든 간에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그거 가지고 장난칠 수 있지라는 그 계산이 있기 때문에 검찰을 이렇게 놔두고 볼 수는 없다. 역시 특검으로 가서 네. 공정하게 기소를 하고 적법하게 기소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 필요성이 예. 얘기는 나오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음. 공수처가 사실은 이제 대변인이 최근에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체포까지 많이 남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많은 국민들이 좀 황당해하는 해프닝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공수처의 어떤 수사 역량이 부족한다라는 지적들은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요. 그러니까 수사는 기세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 상황에서 뭔가 정확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공수처가 시작부터 숙이고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엄중한 수사인데 제대로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걱정이 있고요. 게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검찰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라고 할까 신원회복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너무 수사 의지가 있고 잘해서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결국 수사는 검찰이네. 검찰이 그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논리가 계속 전파가 되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 기소 분리 논의가 다시금 좀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검찰의 힘 빼는 차원으로도 좀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아니 근데 싶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수사가 좀 약간 지체되는 모습을 띈다거나 그런 수사권을 두고 조정의 국면이 접어든 상황에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반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버젓이 기자를 불러놓고 내란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근데 저는 이것도 좀 강조를 해 드렸으면 좋겠는 게 계엄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계엄과 내란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한국인들의 위대함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는데요. 자, 저들이 국민의힘이 또는 윤석열 씨가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지만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행동을 했고 그 국민들을 깔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언제든 국민들은 또 일어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뭐 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굉장히 좀 바보 같구나. 오히려 나이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멍청하다. 왜냐하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정치는 인식의 영역이잖아요. 인식의 영역인데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정당이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정당 이후에 국민의힘이 이루려고 했던 이미지는 뭡니까? 우리는 민정당이 아니고 신한국당이야. 우리의 원조 대통령은 전두환이 아니고 네. 김영삼이야. 네. 그 이야기를 제가 KBS에 있을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했거든요. 당신들은 사석에서도 물어봤어요. 제가 사석에서 민정당이 원조예요? 그럼 아니 민정당은 절대 아니지. 우리는 민정당이 아니고 신한국당이고 최초의 문민정부였던 김영삼 정권이 우리의 시조야. 거기에 시조세야. 네. 라고 했어요. 근데 계엄과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계엄과 내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잖아요. 하나회를 척결했죠. 하나회를 척결하고 네. 금융실민제를 실시했습니다. 굉장히 큰 업적이에요. 물론 IMF 환란 위기를 초래하긴 했습니다만 공과를 따져놓고 보면 공도 굉장히 많은 대통령 맞습니다.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지금
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은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동조자들일지 이런 분들 착각하지 마시는 게 내란 동조자죠. 윤석열 계속 옹호하고 있죠. 전국 불안정을 계속 가중화시키고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김용현 씨 오늘 기자회견 하는데 거기에서 뭐 200개인가 화환이 쫙 있다고 하잖아요. 그 200개의 화환 중에 64, 22기 구국동주회 뭐 이런 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구국동주회 64, 22기. 64, 22기면 몇 세냐면 83세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렇죠. 한참 후배죠. 그렇죠. 예. 83세 정당이 되는 거예요. 이 정당이. 영남 정당의 83세 정당의 64, 22기 구국동지회 정당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나가면 민정당 되는 겁니다. 민정당 되는 거예요. 전두환당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씨가 전두광이 되고 국민의힘은 전두환당 되면 3, 4개월 후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 이미지에서. 왜 시간을 끌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세훈 씨랄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맞아요. 오세훈, 홍준표도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계속 윤석열 대통령 두둔하다가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이유는 뭐다? 곧 벗어나야 되는 정국이 돌아온다. 그리고 저 정치 구단들은 벗어나야 되는 정국이 왔구나. 그렇다면 배신자 프레임에서 또 벗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다리를 끊어버리지? 근데 다리는 끊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할수록 너희들 민정당이구나.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계엄 불안당이네. 내란 동조당이네. 계속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국민들의 인식은. 그럼 불리한데. 계속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권성동 씨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권성동 씨의 생각대로는 안 될 것이다. 이 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최경영 선생 네. 말처럼 이미 일부 여권의 대선 후보들도 다른 배를 타려고 옮겨오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언론 보도 같은 게 보게 되면 비판적으로 성찰을 좀 해보면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도 양비양시가 좀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니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보도하지 않는 언론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들긴 하는데요. 근데 특히 요즘 이제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 도통 무슨 생각이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과 관련해 가지고 내세우는 어떤 논리들을 보면 마치 지금 있는 계엄 사태와 내란으로 인해서 생긴 우리 국내적인 불안 요소들이 그 야당에서 이렇게 끌고 온 것처럼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는 뉘앙스인 것이죠. 그리고는 특히나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이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 마치 이게 정쟁인 것처럼 진보 보수의 싸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란에 대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큰 기준을 세우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하다못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조차도 헌법재판관 한덕수 총리가 빨리 임명하라고 맞아요. 문서를 쓰거든요. 네. 근데 희한하게 조선일보만 여야 그리고 법조계가 좀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예 팩트가 틀린 게요. 11월 29일에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렇죠. 3명의 헌법재판관을 올린 그렇죠. 거예요. 네. 그중에 한 명은 국민의힘 추천입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지금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억지에서 무슨 진보 보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진영을 지키는 마지막 싸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나라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게 보이고 심지어는 한덕수를 지키기 위한 전략의 일부 보수 언론이 나선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행으로서 무슨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특히 외교 관계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훨씬 더 좋은 거죠. 실제로도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친윤과 그러니까 권성동 씨나 이 친윤그룹과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사이에 뭔가 오고 가고 있는 미략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동훈 아까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전혀 생각을 하질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친윤 그룹 사이에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그리고 계속 당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은 같은 배를 탔었던 한덕수 총리를 내세우는 게 우리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 내부에서는 한동훈, 홍준표, 그리고 오세훈, 그리고 밖에 있지만 이준석,
그리고 한덕수 플러스 친윤이 네. 한 5그룹 정도로 지금 합종 연행을 하고 한덕수 씨가 거기에 약간 좀 솔깃했었던 기간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하나는 꼭 이럴 때가 되면 고국 내각이라는 아까 조선일보 말씀하셨지만 조선일보랄지 중앙일보, 동아일보 정도는 빼놓고는 보수신문 중에서 조선중앙이 이른바 밀고 있는 거국 내각이랄지 내각제랄지 개헌이랄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룹들이 국민의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박지원 의원이 폭로했던 것처럼 맞아요. 네. 롯데 소공동 호텔 커피숍에서 롯데 소공동 호텔 그 커피숍은 의원들이 이제 자주 가시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거기 천공도 나타난 바가 예. 있어요. 그 커피숍에서 어떤 분 기업가 출신의 정치인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잘 알고 국민의힘도 잘 아는 어떤 분으로부터 네, 기업인이라고 했죠. 예. 네. 제안을 받았다. 고국노각에 총리를 하라. 이거는 사실 계속 그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 구파 같은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연령대를 보면요. 70세는 애예요. 예. 이렇게 호텔에서 만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선일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민주당 출신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임인데 이제 조선일보 애독자이신 맞아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내각제 옹호론자들이고 그분들이랑 이제 줄을 대고 있는 국민의힘의 일부 세력이 있죠. 근데 그분들은 옛날부터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 당장 불리하잖아요. 지금 형국이. 그러면 살 길은 고국 내각하고 내각제인데 그거를 띄울 수 있는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한테 이렇게 오퍼를 했다라는 거는 그게 윤석열이나 김건희 부부에게도 그런 어떤 옵션 같은 게 있다라는 식으로 아마 설득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미 말이 된 거다. 네. 결심을 한다면 거국 내각으로 돌릴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본인들끼리 80세 전후 되시는 분들끼리 막 열심히 조선일보 보면서 조선일보는 뒤에서 이렇게 막 또 조선일보에서 또 유명한 주필부는 80세가 넘으셨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생각을 국민 일반의 생각인 것처럼 자꾸 인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네. 지금의 미디어 지형은 그 정도로 녹록하지는 맞습니다. 않아요. 네. 완전히 네. 재편돼 있죠. 네. 네. 그 정도로 녹록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했던 20, 30년 동안의 전략은 이미 다 노출됐다. 네. 이미 드러났다. 예, 원숭이 똥구멍은 사과는 빨개 뭐 이렇게 쭉 빨간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싹 보이는 겁니다. 국민의힘이구나. 아니 아닌 게 아니라 뭐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의 그런 뒷받침과 예. 고령 인사들의 그런 지원 같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한덕수 대행도 적지 않은 나이죠. 예. 70대 중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나이인데 이분이 그 보수 언론의 지지를 일정 부분 받아서인지 이제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또 가관인 게 이분이 전 놀랐어요. 공무원 오래 하신 분인데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은 정치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면서 권영세, 이재명, 우원식 리더십 좀 보여달라 이렇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지금. 사실 그 부분만이 아니라 더 문제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응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 전념하라는 한정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요. 마치 또 다른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계엄을 1차로 겪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트라우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한가?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아니 선출직 대통령이 된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는 권한대행하는 사람이 정치 운운하면서 정치인들한테 니들끼리 합의해와 이게 좀 이해되십니까 정영 선배? 아니 이미 합의했다니까요. 11월 28일에. 네. 그 부분이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합의라는 그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이게 망발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령 이 말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권성동 씨나 권영세 의원이 주장하는 말 그대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합의를 했어요. 네.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 가정을 해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하고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은 하지 않기로 한다. 검찰에 맡기기로 한다라고 합의를 했다라고 칩시다. 가장 국민의힘이 가장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마지노선으로 합의를 해줬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걸? 합의가 아니고 야합이라고 해요. 이때부터는. 그렇죠. 야합이라고 부르겠죠. 네. 이재명 그러면 당장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보수신문이 역으로 이렇게 쓰겠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는 감춰버리기 위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합의를 했겠네라고 가령 조그마한 안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거를 쫙 퍼뜨리겠죠. 그러면 처음에 합의할 때는 여야 합의 극적으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되치기를 하겠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이 전국에서 합의를 하지 이거는 사실상 야합 아니야?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완전 분열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계엄을 해지시켰던 사실상 해지시켰던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 안 찍죠. 민주당 찍겠어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야합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야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권성동 의원이나 권영세 의원이 주장하는 이거는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그냥 죽으라는 이야기야. 이거 야합하라는 이야기거든. 어떤 정치인이 이 상황에서 대의 명분이 아주 뚜렷한데 아, 이 사람 절대 대통령 될 수가 없어. 법대로 이 사람은 내란 특검 물어야 돼. 그리고 김건희 씨가 잘못한 거는 그동안에 검찰이 너무 많이 봐줬기 때문에 언젠가는 특검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돼. 이게 국민들이 다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2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건 어떻건 간에 그건 사법부 판단이잖아. 정치인들이 왜 거기에 관해서 왈가왈부를 합니까? 네.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서 아 이재명 당대표는 대선 후보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저런 죄를 지었으면 네. 허위사실 유포했으면 나는 그거 안 찍어주고 싶어. 나는 저게 내란죄보다 더 중한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국민들이 있으면 그렇게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국민 주권자의 판단이에요. 왜 그것과 관련해서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 주권자의 판단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이재명이 안 나와야 우리는 심판관, 탄핵재판관 임명도 할 거고 다른 특검도 생각을 해볼게 라고 말하는 거는 네. 사법부도 무시하는 거고 국민 주권자도 무시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전혀 안 되고 이건 민주당으로서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만 생각을 해보셔도 그 여야 합의해갖고 가지고 오면 전국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난리가 날걸요. 아마 광화문 여의도에서 데모를 한 300일 할 겁니다.